오늘은 셔리 터클의 디지털 시대의 인간을 위한 4개의 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자,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의자 3개가 있고 또 작은 의자 하나 있죠. 원래 이 3개의 의자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이 쓴 왈든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의자 있잖아요. 이거는 법정 스님이 평소에 쓰시던 그런 의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4개의 의자, 그중에 첫 번째 의자가 도덕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셔리 터클은 잘 아시겠지만은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죠. 이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사회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아주 깊이 있게 해온 학자예요. 이 오른쪽 사진은 젊었을 때의 셔리 터클입니다. 세월이죠. 먼저 이 양반의 제일 유명한 책은 첫 번째가 Alone Togeth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외롭다, 이게 Alone Together. 함께 있어도 외롭다, 이런 책으로 책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좋아한 책입니다. 그래서 번역되기는 함께 외로운 디지털 시대,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한번 지금 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는 더 가까워질 권리가 있다. 그런데 SNS가 우리를, 인간관계를 말이에요, 더 풍요롭게 하지 못하고 더 차갑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거를 말이에요, 여러 가지 특정 통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했죠. 그래서 유명한 책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사람 말씀은 상시의 접속 커뮤니케이션과 속도 및 간결성을 내세우는 테크놀로지가 행복한 삶과 건강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트위터라든가, 간단하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가, 유명한 수없이 많은 그런 SNS 툴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상시 접속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또 간단하잖아요. 간결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이게 처음엔 몰랐는데 이거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우리의 건강한 삶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이분의 연구를 보고 2000년에 타임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셔리 터클을 사이버 스페이스의 마가레트 미드다. 이 마가레트 미드라는 건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예요.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모아 섬에 직접 들어가서 원시인의 삶과 현대인의 삶을 서로 비교해서 굉장히 좋은 글을 많이 썼죠. 또 내가 좋아하는 케빈 켈리라고 기술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셔리 터클은 기술계의 프로이드다. 한마디로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사람을 설명을 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의 외침은, 셔리 터클의 책의 외침은 우리가 과학기술로 인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울리는 사이렌과 같은 소리다. 이거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오늘 내가 얘기한 거는 이 셔리 터클의 책 중에 중요한 책이죠. 다시 말하면 전번에 언론 투게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했다면 이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그냥 트위터라든가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의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작용을 많이 일으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대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은 진실한 대화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시대에 혁신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대화의 힘,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됐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영어로는 reclaiming conversation. 그러니까 reclaiming은 회복하는 거예요. 대화를 회복하는 거예요. reclaiming.
이 우리의 본질적인 대화를 회복한다. 이게 정식 타이틀이고 The Power of Talk in a Digital Age. 이 디지털 에이지의 그 대화의 힘 이런 걸로 서브타이틀 부제를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걸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몇 번에 나눠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번에는 내가 함께 이루는 시대 이런 제목으로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게 의자를 생각을 해가지고 첫 번째 의자 그러니까 그 디지털 시대의 어떤 그 성막한 대화를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대화를 어떤 진정한 대화를 만들기 위해서 네 개의 의자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첫 번째 의자가 고독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의자는 우정인데 이거 다음번 해고 세 번째 의자는 사교다. 그 다음에 맨 나중에는 네 번째 의자 자연 그리고 기술 이런 제목으로 몇 번에 나눠서 올라가는 다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그 첫 번째 의자 고독의 그러니까 그 디지털 온라인 시대의 인간적인 삶, 인간적인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 필요한 게 고독이다. 또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할수록 고독해진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수많은 학생들에 대한 강의에서 또 수많은 연구에서 시어리 그 터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대화가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말이에요.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더 빨리, 더 많이 해서 벗어나 더 깊이를 추구하라. 이것이 아마 치료의 첫 번째 방향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말이에요. 딱 꺼내서 보는데 맨 첫 번째 나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조용한 범이라고 사일런트 스피릿. 레이첼 카슨의 유명한 생태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DDT를 우리가 이 같은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DDT를 쓰고 여러 가지 제초제를 쓰고 그러는데 이게 처음엔 별건 줄 알았는데 새들이 다 죽어가잖아. 벌들이 죽고 나비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곧 봄이 와도 뼈거리도 없고 아무 새도 없는 그런 사일런트 조용한 스프링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생태 사회를 이끌어가는 첫 번째 학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과학적인. 이와 마찬가지로 이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이 좋은 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인간과 인간의 서로 만나서 그런 대화를 없애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일런트 스프링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 첫 번째 이런 게 나와요. 소로의 오두막에 있는 세 개의 의자에게 배워라. 그래서 내 집에는 소로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와일드라는 책에서 내 집에는 의자가 세 개 있다. 의자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의자는 우정을 위한 거고 세 번째는 사교를 위한 거다. 그래서 그 시골에 벽촌에 살면서 와일드는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그 오두막에 세 개의 의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셔리 토크는 자기는 네 번째 의자를 생각해 본다. 또는 대화가 무르익으면 또는 손님들을 자연으로 데려갔는데 그리고 자기는 이 네 번째 의자를 가장 철학적인 의자로 생각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말이에요.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제2의 자연, 인공의 자연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철학적 사유와 배치되는 면이 있다. 해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전받고 있는 현대 사회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네 번째 의자가 이 자연에 대한 들어가는 의자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자 고독의 의미를 좀 풀어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른쪽에 있는 의자는 법정 스님이 직접 만드는 의자예요. 그리고 이 의자에만 앉았어요. 화려한 좋은 의자도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통나무를 잘라서 만든 이 의자를 사랑을 해가지고 이 의자에 평생 안고 살았어요. 이 의자는 아마 이 의자를 앉으면서 우리 그 스님은 외로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고독을 느꼈을 것 같아요. 외로움이라는 건 비참한 거지만은 우리가 고독이라고 그러는 거는 굉장히 경지에 들어간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런 고독을 이해해야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책의 고독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단어로 풀어보겠어요. 이 SNS와 어떤 우리의 사회, 이걸 아마 상징을 한 몇 가지 말이 있는데, 휴대폰은 침묵할 때도 우리를 분리한다. 또 우리가 휴대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혹은 국회에서 국회 회의를 할 때도 말이야, 휴대폰이 책상 위에 있으면 휴대폰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대화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을 할 때도 이 휴대폰이 있으면은 여기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휴대폰은 침묵할 때도 우리를 분리한다. 또 하나, 이 접속 상태가 덜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위에보다 이게. 우리가 페이스북을 할 때나 트위터를 할 때, 그걸 할 때 우리가 덜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외로워진다. 우리는 침묵할 때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일단 우리 현대인이 외로움을 싫어해서 말이에요. 나 SNS에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 휴대폰을 갖고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덜 외로울 거라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의 사무실들이, 우리가 비행기 타면 왜 주동석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계기판이 있습니까? 조동석의 파일럿들처럼 변해버린 사무실. 나는 옛날에 적관에서 살았던 근무했는데, 그때 온갖 여러 가지 맨날 컴퓨터 화면 보느라고 지냈는데,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도 옛날처럼 그런 사무실이 아니라 이런 증권회사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무실처럼 말이에요. 온갖 계기로 가득 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아이, 아이폰, 컴퓨터 화면도 몇 개씩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루한 순간들이 새로운 연상을 끌어낸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니, 지루한 순간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도망치기 바빴던 지루한 시간들이 사실은 창조성과 혁신의 필수적이었다. 고독이라는 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창조성의 혁신이다 이게. 그러니까 장자크 루소가 외로운 산포대의 꿈 이런 수필도 책도 써놨잖아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이거 혼자 소위 산에 갈 때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갈 때 훨씬 내가 더 창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테크놀로지와 지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SNS, 다시 말하면 우리가 트위터나 SNS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많이 깨닫게 하는 것 같지만은, 여기는 지가 좋아하는 사람을 모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적 감정 처리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전체적으로 세상을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지만 않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은 온전한 감정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림길이라는 항목의 책을 글을 썼어요. 어? 그래서 내가 느낀 거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항상 갖고 다닌다. 그러나 그것이 대화를 얼마나 방해하는지는 미처 생각 못했다. 셔리 터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현재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리 터커이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자식들에게 아이패드나 아이폰의 사용을 권하지 않았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말이야. 저녁을 먹을 때 매일 저녁 크고 긴 식당에서 저녁을 식구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과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걸 철칙으로 삼았대요. 아무도 아이패드나 컴퓨터를 꺼내지 못하겠다. 근데 다른 실리콘밸리의 그 창조적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이들한테 이런 기기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런 얘기를 해요. 신기술의 출현은 그것이 인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문제 제기를 동반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테크놀로지를 수정하는 작업은 계속 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식료품이 있잖아요. 식료품에 영양 성분표를 붙이고 또 도로 속도를 제한하고 안전벨트를 매게 하고 자동차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데는 여러 세대가 걸렸다는 거예요. 이런 트위터나 이런 SNS도 제대로 된 테크놀로지가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SNS 시대의 그 젊은이들의 철학은 이런 거 같아요. 나는 공유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게 중요한 얘기야. 그냥 한 사람이 앉아있고, 그냥 한 사람이 혼자 앉아있는 거는 그냥 한 사람이 되는 능력인 것이다. 그런데 휴대폰을 빼앗는 게 바로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다가 문득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순간 고독을 느끼는데 그 고독해지는 능력이 나를 성장시키는 위대한 힘이지 끊임없이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과 어떤 데이터를 공유, 데이터가 날라오면 금방 회신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말이에요. 고요함에 좋아질 때 성장한다.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학자 아니에요. 발달 심리학의 어떤 태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이의 성장을 보고 아이들이 고요할 때 오히려 성장한다. 이런 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나 이렇게 또 그런 얘기를 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비평가 윌리엄 데레시의 빛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 때문에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환경을 스스로 박탈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리더십은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 전자데이터의 구름 속 여기저기로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를 모으는 것이 이 시대의 리더십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하는 툴이 있잖아요. 전문 애들이 한 가지 툴이 있습니까? 어떤 그 음식만 그러니까 수많은 여러 가지 SNS가 있는데 이거 뭣도 모르고 이것저것 다 가입하고 그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이런 거 나올 때 나도 트위터 팔로우가 한때는 10,000명이 됐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는 지금 한 10,000명도 안 되게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학자들 보니까는 팔로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유명한 학자들인데 100명, 80명이 이래요. 야, 이게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4,000명, 5,000명이 되는 사람은 수두룩 크잖아요. 난 처음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부러울 필요 하나도 없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SNS에 가입하고 이러는 것이 나의 성장에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 쇼리 터클이 얘기했고 쇼리 터클의 그 생각에 저는 철저하게 공감합니다. 끝으로 디지털 세계와 그 노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노인을 위한 장소가 이 사이버 세계에 있느냐? 먼저 우리 노인들이 좋아하는 건 이런 세계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막걸리한테는 먹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끝나고 수다라가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소들이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 학자가 제3의 장소라는 글을 많이 썼어요. 커피숍이나 미어가든이나 펍, 카페, 비스트로, 이발소, 미용실, 도서관 이런 것들이 어떤 제3의 장소라는 정도인데
이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제3의 장소를 살아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어떤 문명사회의 도리다. 이런 것들을 많이 썼는데,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학자는 그 제인 제이콥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여자분이에요. 이 사람이 도시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현대 도시가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매력을 갖춘 도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걷는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야 된다. 이 감동적인 책이었는데 이 디지털 세상에도 제3의 장소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의 제3의 장소는 어디냐? 그거는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현재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는 말이에요. 너무나 데이터가 많이 날라와가지고 우리한테 고독을 느낄 수 없게 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카톡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간 고독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카톡 끊을 수는 없잖아요. 카톡을 아주 끊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줄여라. 그래서 이 노인들이 이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겁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노인들이 현재 만약에 고독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노인들이 너무 외로우면 안 되지. 외롭다는 건 병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은 외로움보다는 고독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세계에 어떤 그런 번잡함을 겁내지 말아라. 오히려 젊은이들이 가상 공간들 안에 피난처에서 탈출하고 진정한 고독을 느끼고 그러면서 경청을 배우도록 우리가 도움는 길이 이 디지털 세계의 노인들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